제가 살면서 만날 수도 없을지 모르는 분들을 뵐 수 있게끔 시민대학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고, 또 교수님 말씀을 내 작품을 통해서 듣는 순간이 오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이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감독님의 책인데요. 홀로 견디는 이들과 책상 산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오늘 질문을 멋지게 하신 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오늘 특별히 여러 곳에서 지역도 전국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전국에서 오셨고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질문을 하실 분 손 들으시면, 예, 마이크를 갖다 드릴 수 있나요 혹시? 저 뒤에. 저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무당하고 기독교 사이에 불교가 있는데 이 불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우선 김동리 선생님에게 할 질문을 저에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불교가 중간에 잠깐 우기가 머물렀던 이제 곳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교라는 거는 더 이전부터 어떤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있었던 것 같고, 무속이라는 거는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전통교 뭐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통칭해서 불러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이치로다가 불교를 중간에 잠깐 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1936년도면은 그 불교의 위치가 한국에서는 조금 애매한 위치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뭐라 그럴까, 우리가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산으로 내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이 어떤 불교를 이렇게 끌어내면서 이렇게 한국의 전통을 갖다가 살짝 더 왜곡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사이에서 김동리 선생님은 불교를 그 정도만 쓰고 무속과 그런 기독교를 이렇게 대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이 앞에. 전 분당대학교 철학과 다니고 있는 네. 분입니다. 철학 학생입니다. 네. 저도 사실 박병근 교수님처럼 만화를 잘 보는 편이 아닌데 네네. 정말 재미있게 최근에 본 영화를 가장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안전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은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녀와 이제 무화와 그다음에 네. 이제 우기의 기도한 이제 굿을 하는 장면과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병렬적으로 배치를 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기법 이도를 정말 병렬적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근데 보면서 든 생각이 어떤 거를 병렬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유사성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무녀와 기독교, 이제 무속과 기독교 사이에서는 이제 우기 혹은 어머니를 향한다 혹은 이제 그 딸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딸을 위한다라는 점에서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속이나 기독교를 향한 점에서 형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병렬적으로 배치를 하시다고 의견을 혹시 맞을까요? 네네. 더 근사하게 답을 하시면서 질문 주셔서 원래 원작 속에는 그런 김동리 선생님은 조금 더 전통 그런 무속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쉬운 방향으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특이하게 종교가 이단이 됐든 사이비가 됐든 그거를 엄청나게 막 배척하거나 특출나게 혐오하지 않는 독특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지금 시대가 된 걸 갖다가 그 안에 조금은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김동리 선생님처럼 너무 그런 전통신앙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결국에 어떤 것을 갖다가 그런 판단을 갖다가 너무 넘어서서 어떤 존재를 믿을 때에 양쪽은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은 조금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찌 보면은 조금은 손쉬운 방법 같기도 해요. 조금 더 그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그냥 화면 속에서 보여주는 게 조금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거 딴 얘기인데 보니까 그 어릴 때
글을 읽으면서 본인이 그림을 막 상상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림으로 먼저 돼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막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웹툰을 애니메이션 하는 거를 잘 고민을 못 하는 게 이미 누군가가 그림으로 해놓은 거를 내가 또 그릴 때에는 왠지 뭔가가 조금 흥미가 사라지는 그런 게 있어서 두 분 다 공부를 잘 하셔서. 제가 약간 이 영화를 볼 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독일 아까 그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독일 유학을 간 곳이 독일에 있는 뮤스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은 킬리안이라는 그 빵집도 있고 다 킬리안이에요. 근데 그분이 쉽게 말하면 14세기에 영국에서 내가 공부했던 뮤스부르크로 와서 포교를 한 거죠. 기독교를 알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독일에서 아니 유럽 전체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도시예요. 카톨릭과 구교와 신교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에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교회의도 거기서 열리고 신교와 구교의 싸움도 전쟁도 마지막 격전지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정말로 놀란 건 뭐냐, 아니 이 땅에도, 이 독일 땅에도 12세기, 1세기 이때도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때도 종교가 있었겠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 뭐라고 써졌냐면 야만을 극복한, 문명을 전달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냥 종교가 아니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야만을 그전에는 다 자연 상태라고 보라고. 그전에는 문명이 아니야. 야만의 세계를 기독교가 와서 이제 문명의 세계로 만들고 그 영웅인 거예요. 그 역사와 비춰보면 저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광주에도 옛날 주택가에는, 제가 주택가에 주로 사니까 주택가에 살아보면 다 제일 지금 무녀들이 쉽게 말하면 많이 사는 데가 주택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야만이라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야만이라고 치부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주택가에서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 김동진 선생님 이런 문인들이 이걸 야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안재훈 감독님이 오늘 저는 보시면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무엇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그 오랜 세월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버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만에서만 상영된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상영하고 있죠.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외국에 왜 가게 되고 왜 가게 되는지. 이 단편 문학 같은 경우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아무래도 스튜디오니까 극장에서 관객을 목표로 하는 상업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한국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축적의 기간이 짧아가지고 관객분들하고 성장의 시간을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편 문학을 만들어서 아이 때부터 수업 시간에 보기 시작하면 먼 훗날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낯설지 않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또 한글을 너무 좋아해서 한글로 된 우리 문학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서 상영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잘 이루어가고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상영을 해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근래에는, 이전에는 단편 문학이 다른 나라에 상영할 때 낯설게 신선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K-POP 스타분들이 너무 한국을 많이 알리고 계셔서 오히려 그분들이 한국을 좀 깊게 알려고 할 때 저희 작품을 많이 상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교수님도 캐대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캐대언은 조금 한국의 소재를 넓게 만든 작품이잖아요. 근데 무녀도나 메밀꽃 필 무렵, 운수 좋은 날 이런 작품들은 한국 사회를 조금 깊게 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어찌 보면 문화가 너무 좋은 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기회를 주고 있어서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상영하면서 그 애니메이션에 국한되지 않고 무녀도에서
부터 지금 한국 사회까지 이렇게 한국인이 성장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많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워싱턴 대학을 순회 상영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로 다니세요. 그래서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슬프잖아요. 저토록 슬프게, 저토록 아름다울 수 있나?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저런 색 조합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나? 우리가 원래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었나? 그러니까 흔한 말들 하면 옛날에 오방색 얘기하고 들은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런 색으로 옷을 입어서 아름답게 나를 꾸밀 수 있을까요?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심각한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뭔가 심각한 걸 잃어버렸는데 우리 안재용 감독님이 그런 걸 찾아주는, 보이지 않게 그걸 의도했는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을 강하게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미학을 가르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영화처럼 누군가에게도 관심받지 못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미학적 최고의 극강까지 가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영화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받게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오늘 제가 여기를 오래간만에 와봤어요. 강의만 하고 그러다가 와봤는데, 그리고 여기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는지 하고 했는데, 여기 두 개의 화면이 있는 줄 알았으면은 단 데로 갔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영화 문여도 말고 다음에 같이 보게 된 날이 온다면 더 큰 화면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질문을 좀 더 받고 싶은데, 그 전에 또 우리 이 주변에는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두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영화로 담은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다큐 영화상 가장 진기를 갖고 있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이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진모영입니다. 저는 박구용 교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재웅 감독님은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 남산 아래 상영할 때 같이 영화도 보고 저 영화 개봉할 때 늘 오시고 남산에 스튜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그랬는데 오늘 와서 뵙는 반갑습니다. 주인공 모화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50대 중반인데 우리한테 되게 먼 세계들 같은데 가까운 시대에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시골 해남 사람인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어느 포인트의 이름이 단골레 집이라고 하면서 야 여기 단골레 집이야 하면서 빨리 지나가자 그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 보다가 제일 궁금했던 지점이 낭이라고 하는 그 여동생. 낭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그렇게 만들었는지. 네. 아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신 미학적 부분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1936년대가 아까 말씀처럼 일제강점기였는데, 그 제가 읽은 책이 제작 중간에 일본 화가가 그린 조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보고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많은 지식인 분들이 시나 소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항하고 했는데, 실제 조선을 그린 화가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중서 선생님이 일본서 포기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나는 조선의 소와 조선의 안악을 그리고 한글로 수기를 할 테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문효도를 할 때 여러 시행착오가, 그럼 아무도 그리지 않은 일제 강점기 때에 조선 사람의 옷과 색은 어디서 찾아낼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서 아마 나중에 이제 그 부분들은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낭이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 속에서도 그 낭이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진 않는데 항상 모아하고 엮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모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녀라는 게 한국에서는 최초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 여성이 그 무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온전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계속 폄하된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무녀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다가 그 주민이나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은 뭐 남녀 관계가 복잡해 아니면 뭐해 이런 것들로 계속 폄하되는 삶을 사는 게 여성 직업인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겪어가면서 본인이 무녀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무녀가 신내림을 하거나 물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낭이의 여러 가지 그림 재주나 어떤 것들이 얘는 무녀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그래서 나중에 모아가 죽음으로다가 자기 직업을 조금 전설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어찌 보면 낭이에게 유산 같기도 하면서도 자기 직업에 대한 태도 같은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낭이 또한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자기를 명명해가지고 내가 뭐 그 무녀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엄마가 그런 삶을 살아오는 것도 보고, 심지어 오빠하고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부딪히는 것도 보고, 또 오빠가 죽어가는데 엄마도 못 구하고 신부님도 못 구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낭이에게는 어찌 보면 예술가가 쌓이면은 좋을 경험을 한 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대안학교에서 저기 네. 그 근대화가 되어가면서 되게 서구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고 동양적인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서구적인 건 또 서구적인 대로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동양적인 건 또 동양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양적인 것들이 조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 단편문학 가지고 한국에서도 힘든데 해외에서 상영할 때도 제 수준을 넘어서는 질문들이 너무 많은 게 힘들더라고요. 동양적인 것. 저도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아요. 왜 그런 한국적이고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는가? 근데 그게 뭐 제가 우리 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걸 갖다가 생각하고 뭐 할까? 근데 그거는 제 직업에 조금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으로다가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복색과 주택과 이런 것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저한테는 그냥 거창하게 동양적인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또 이제까지 이해온 것들을 잘 표현해서 보여준다, 이런 쪽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효도를 할 때에도 교수님 말씀처럼 오방색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했지만 잘 보시면은 마크 로스크의 그런 색 대비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그런 미국, 아마 그분이 독일 태생 미국 하간지 아마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의 색감과 한국의 그런 오방색 안에서 단색으로다가 표현됐을 때 정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색적으로다가 오히려 섞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양적인 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일본 캐릭터에다가 한복만 입혀놓은 다음에 이건 과연 한국 사람인 거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형태에서 옷을 입는다고 동양적이 되거나 한국적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이 문효도부터 이 운수조날 할 때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한복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단편문학을 할 때 그게 조금 예측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의 사극이나 이런 데에서 그 견장을 달고 그냥 색색의 옷을 입고,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그 공주도 왕한테 비단한 벌 얻으려고 막 그 애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의 복색이 조금 그런데 이게 사극을 통해서 어쨌든 젊은 분들을 조금 더 끌어들이고 이러기 위해서 많은 복색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옛날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복색이 요즘 그 한국의 드라마의 한복과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한복이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게 점점점 버려지니까. 근데 실제 그 어떤 선교사가 이런 분들이 조선시대를 표현한 글 보면은 조선 사람들은 옷이 아닌 누더기를 걸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조금 장점은 실사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게 관객분들한테 조금 예쁜 것으로 다가가도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조금 더 고증과 사실에 다가갈 때 관객분들이 조금 더 끄덕여주고 애니메이션은 저런 게 조금 매력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거창하게 동양적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애니메이션 속에서 특히 단편문학 안에는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받을 건데요. 같은 대안학교에서 이지원이라고. 네. 그 물어보고 싶은 건 있다고 해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이 작업 기간 네네. 얼마나 길었는지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작품을 만들 때 네네. 뭐 혹시 관련돼서 조사를 하시거나 좀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 있었을까요? 네네. 이 단편문학 애니메이션은 그 온전한 극장용을 해가면서 원래 계획은 1년에 한 편씩을 꼭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진짜 뭐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부터 그런 한국 단편문학들을 1년에 한 편씩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10년이 지나면 굉장히 근사한 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단편문학은 1년 정도의 제작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극장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그래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팜플렛에 있는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11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애니메이션은 조금 그런 특수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는 가시지 마시고 꼭 보실 아가미 예고편과 다음 극장용 살아오름을 보시면 아가미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을 2년 정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작품을 조사할 때는 가장 애니메이션 하면서 신나는 순간이죠. 주로 이제 앉아서 맨날 작업을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만 이제 일어서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지혜도 배우고 하는데 무당님들을 만난다는 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막 로망 있잖아요. 만나자마자 자네는 말이야 얼마 못 살아. 그리고 뭐가 쉬었어.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무녀님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춤, 복식 또 그분들이 살아온 거 그런 것들을 스태프들하고 함께 듣는 순간이 너무너무 공부가 많이 되고 해서 좋았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복장이나 이런 게 가장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복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옥의 구조들, 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사를 해가면서 많은 또 공부가 되기도 하고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잠깐 우리 이 무녀도의 화자 역을 맡아주신 장원영 배우님 어디 계세요? 저기 잠깐 일어나서 일어나. 장원영 배우님 소개하겠습니다. 무녀도에서 화자 역할을 맡았던 배우 장원영입니다. 배우님 다 아시죠? 예, 다 아니 잠깐. 아니 이렇게 유명한 얼굴을 봤는데 뭐가 좀 더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영화 어떻게 참가하게 됐어요? 잠깐 일단 배우님이 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구해저2 넷플릭스에서 하는 마스크걸 최근에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도 하시고 특별 출연하셨고 애니메이션 영화 너자2도 예, 막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어디선가 많이 보이시는 분인데 예, 저도 만난 적 있죠. 그래서 예, 일단 어떻게 참가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잘 사람을 만나는 거 극히 좀
무서워하고 특히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를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성격인데 어떻게 그런 그 용기가 생겼는지 제가 블로그에 그 글을 남겼어요. 감독님의 작품에 아주 오래전에 저는 어느 일을 연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섬세하고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곳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 답글과 함께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뭐 저는 뭐 늘 연극만 했었고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때 이제 대학로에 그 스튜디오가 있으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오라고 하셔서 했어요. 근데 첫 인상이 되게 날카로우시고 좀 무뚝뚝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보면 너무 아직 너무 많이 하시고 그렇지, 그렇지. 오늘도 한 4시간 가까이 서울에서 왔는데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는 이 소위 말하는 뭐 이거 공수표랄까요? 이런 걸 날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로 좋아하시냐? 예 그렇습니다. 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감독님 작품 이제 그 소나기라고 그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소 아저씨라고 와. 한 번 더 해줘요. 한 번 더 해줘. 아니, 한 번 더 해줘요, 배우님. 얘 녀석들하고 소 만지면 안 되지! 얼굴을 보니까 서울 녀석이 아닌 모양이구나. 술좀 하거라. 그렇게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화자 역 중에 한 대목 한번 해줄 수 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 방금 저 들으셨잖아요. 뭐 지금 목소리와 크게 다를 게 없고, 제 목소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소리입니다. 아하.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게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덕분에 저는 계속 배우 생활을 아주 개성 있게 또 감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영화 보는 내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저희 어머니가 친구가 거의 없으셨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무녀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 본 그분만 뭔가 참 독특한 위치거든요. 누구도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누구도 쉽게 무시하지만 또 누구하고도 같이 할 수 없는 초현실적 아름다움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절친이었는데 제가 성장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은 다 그분한테 간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굿을 해달라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가장 비싼 굿을 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보인 그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보이는 다양한 춤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경은 참 묘하게 한국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그 여성 춤추고 옷 입는 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고증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본 그들의 세계하고 너무 유사하다. 근데 그걸 어릴 때도 와 초현실적이다 그랬는데 그 아름다움을 그때는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을 받고 싶은 분한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기 오늘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어요. 네. 그래서 5시에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많이 생각했어요. 왜 우리 감독님께서 네네. 김동리 선생님의 무녀도를 택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나갈까? 근데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오늘 영화를 보면서 네네. 그 기장미하고 순보미를 느꼈어요. 네. 왜냐면 그 영화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막 슬픈 감정을 느꼈거든요. 네네. 근데 김동일 선생님이 저희한테 풀어보고자 하는 얘기도 그거였는데 네. 이걸 또 우리 감독님께서는 애니메이션으로 풀었단 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 자녀들한테도 이 영화를
과거에 보던 만화 영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어떤 문화의 소중함을 우리 애들한테 주고 싶어요, 선물처럼. 네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여기 그대부터? 자, 질문 좀 더 하고 받고.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유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이라고 합니다. 네. 아, 책을 꼭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네네. 주시면 좋고요. 네네. 너무 아름답게 또 너무 네. 슬프고 따뜻하게 봤습니다. 정말 많은 고증을 거치셨다고 했는데 저는 특히 장구 소리. 네. 그러니까 뭐 색깔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 장구 소리나 그 같이 구타할 때 나오는 네네. 음악 소리들 있잖아요. 특히 또 장구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 이름이 또 이렇게 올라가서 네네. 깜짝 놀랐는데 정말 섬세한 그런 고증들을 많이 거치셨구나를 네네. 방금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듣게 돼서 정말 놀랐고 이 작품에서 사실은 두 개의 종교가 대립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위로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가장 많이 또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그 위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한국적인 것, 소리, 그 다음에 새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우리를 위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란 말 너무 많이 했어서 자, 여기 세 번째. 왜 지금 세 번 하냐면요. 세 분 질문이 제일 좋은 박수를 받은 사람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럽니다, 지금. 네. 자. 저 원래 애니메이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만화책을 책임듯이 읽는 사람이에요. 네. 그 한 페이지에 있는 그림에 커져 네네. 있는 사람의 감정을 다 읽느라고 책을 못 넘겨요. 근데 오늘 보는 이 문효도에 나온 하나하나는 기존에 제가 그 고우 작품들을 보고 거기에 나왔던 네네.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문효도에서 보여준 그 화면하면은 더 아름다웠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님이 실은 아무 정보 없이 왔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 계속 욕심이 나서 이거 여기서만 보면 안 되는데 네. 다른 나라들에 가서 외국에 가서 네.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문효도 말고 다른 작품들 없나? 그래도 우리 것에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를 실은 영화 화면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또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쭉 하면서 대체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작곡했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거기서 나오는 그 음악들, 문효가 하는 그 구세에서 나오는 그 음악들이 얼마나 애절하고 그러면서 너무 아름다웠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작업은 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네. 되게 많은 궁금증이, 제작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겼었던.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열심히 봐봐야 되구나 네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작과 관련된 네네. 궁금함을 좀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 두 분 뒤에 분들 세 분 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감동 고백? 감동 고백? 네, 나 감동 고백 말고 진짜 질문을 해보고 싶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자유대학 회원 김옥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데요. 시험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거를 많이 꺼려해서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영상이 멜밀꽃 피는 무렵 네네. 그 운수 좋은 날 네네. 봄이었어요. 오. 근데 그게 한 10여 년 전에는 네네. 국어교사들끼리 아름아름으로 파일을 받아서 아하, 불법이었어요? 네. 불법이었어? 네. 그러다가 이제 제 유튜브로 나온 걸 이제 잘 보여주는데 이제 그거를 본 아이들은 글로 읽는 것보다 네. 운수 좋은 날의 마지막 장면 왜 설렁탕을 먹고 네네. 못하는 네네. 그 대사도 바로 아이들이 네네. 외우고 다니고 그리고 그 본범에서 판소리 사설처럼 그 남자 성우가 네네. 읽어 나가잖아요. 네네. 판소리 장단 맞추듯이 음악도 섞이고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와 정말 좋은 자료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이미지로 보는 것을 더 많이 이제 깊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안지훈 감독님께서 네네. 그거를 만드셨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누가 그거를 제작한 줄도 모르고 네.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고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그 확실하게 알고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이렇게 한국의 단편 소설을 소나기도 그렇고 그 오래된 그 한국의 현대 문학의 네. 토기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단편 소설을 영화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약간 한국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네. 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단편 소설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고르시는지 네. 그리고 그 단편 소설을 풀어나가실 때 어디에서 영감을 보고 풀어나가시는지 그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요새 태어나서 되게 특이한 단톡방에 한번 들어간 게 있는데요. 전남 책박물관 만드는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저한테는 어릴 때 도서관이 약간 숨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한국 문학들이 이성 이전의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작품을 만들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랑했던 작품들이고 또 어른이 돼가면서 한국 사회는 근 1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밥상에서도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맥도 끊기고 특히 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다문화 가정이 많이 되면서 대부분 다문화 가정은 어머니 쪽이 외국인 분이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어머니의 그런 것들 통해서 소나기를 알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다가 조금 그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어주는 역할도 이 단편 문학이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낯설은 어머니도 소나기를 영상으로 보면서 한국 문학을 이해하고 아이들도 이해하고 또 한국은 너무 짧은 사이에 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분들도 경성의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메밀꽃밭이 어떤지를 상상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은 행운의 나이대라 국가의 그런 여러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래도 근사하게 국가에 보답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으로도 단편 문학을 해가고 있고요. 근데 말씀처럼 이 단편 문학이 조금 그래서 지금도 그 교육부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일괄 구매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떳떳하게 쓸 수 있게끔 하고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로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많이 고민하면서 하고 있고요. 두 선생님 질문하고 연계해서 하자면은 이 예전에 소나기가 벨기에에서 엄청 큰 극장에 상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소나기가 40분짜리인데 근데 소나기를 끝난 다음에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아무 기복도 없고 내용도 없고 이런 작품을 어떻게 볼까. 근데 40분이 딱 끝나고 났는데 관객분들이 아무도 안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객분들 얼굴을 항상 그려주거든요. 근데 얼굴을 다 그려주는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케이팝으로 활달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저런 소나기 같은 정서들이 있는 거냐고.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알리지만은 또 한쪽에는 이런 문학을 통해서 한국 사람의 다른 형태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 작품을 한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아마 윤호세 선생님이 저 장구가 저도 너무 놀랐어요. 장구 소리가 이렇게 다른 건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작품들은 원작이 있는 거라 제가 딱히 영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편 문학을 할 때 제 기본적인 태도는 있어요. 일단 원고지에다가 그대로 만년필을 써봐요. 한번 다 써보면서 이 선생님은 도대체 이호석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셨을까?
그리고 김유정 선생님 왜 본인 문체에 이런 해학적인 이런 문체가 어디서 왔을까? 현진건 선생님은 특히 다른 나라에서 상영할 때 변명을 제가 많이 해드리죠. 왜냐하면 거두절미하고 운수 좋은 날을 보면은 한국이 예전 사회에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게 용서될 수는 없지만 그것만 보이는데,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면 일제강점기 때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의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고 한국 사회가 내몰렸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영감이라기보다는 그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한 번 더 한국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네, 좋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싶은 분. 우리 독일 친구한테 주문 줄까요? 네. 책이 여러 권 있지 않아요? 자, Geschenk, für dich.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일찍 보고 이렇게 안 가고 있으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안 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1시간 잡았는데, 그림도, 나 그림을 꼭 내 캐릭터처럼 그렸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 분들이면 1시간이면 다 그려드릴 수 있죠. 진짜? 우와. 네. 빨리 그려야겠죠. 그래도 안 돼. 우리 살아야 돼, 우리. 거기서 술 드시고 계시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 몇 개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지금 실신 상태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건데,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작품 같이 나누면 좋다.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아무튼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저한테 가장 큰 의문은 음악이에요, 사실. 네. 음악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 마이크 줘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 음악에 대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보냈는데 이야기하셨죠. 네. 아까 저는 듣는 내내 뮤지컬 네. 그거를 그냥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좋았는데, 그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들이 이 영화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새로 이거를 만든 건지, 아니면 있던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여기다 같이 넣었는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노래들이 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네. 뮤지컬은 작품의 이제 관객분들을 위한 해석의 부분하고 애니메이터로서의 욕심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작품에 대한 거는 이 원작 속에서 모화가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레이션도 어색하고 계속 말을 하면은 관객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형 뮤지컬을 보면은 어떤 그런 감정적인 대사를 노래와 어울리는 그런 뮤지컬 시퀀스로 풀어냈을 때 집중이 조금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뮤지컬 형식으로 넣어보고, 또 무녀라는 게 아무래도 음률과 함께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음악 자체도 초반에는 아주 전통적인 음악에서 점점 끝으로 갈수록 양악기와 섞여지면서 신구 음물에 대한 것들도 함께 들어가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적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겨울왕국이나 이런 작품들이 총 그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돼요. 제가 광주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300억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뮤지컬 형식의 애니메이션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뭔가 제작비는 없지만 그래도 뮤지컬 시퀀스를 한번 그 부족한 제작비를 내 재능으로 스태프들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뮤지컬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는 못했지만 뮤지컬을 잘 하시는 분들의 도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어서 확실히 그 다른 나라에서 상영할 때도 그 도움을 많이 그 받고 있고요. 근데 아마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이 뮤지컬 감독님이 그 음악 감독님이 그 KTX 타시면 나오는 그 부산역에 내릴 때 이렇게 띵띵띵띵 가야금 그거 작곡하시고, 네, 뭐 화성에서 춤추다 이런 뮤지컬 엄청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비 얼마 들었어요? 제작비는
그러니까 이 제작비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제작비가 적다고 이걸 함부로 말을 하면은 노동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스튜디오는 약간 프리랜서가 아니라 정직원의 개념으로 되어서 그게 제작비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녀도는 제작비가 5억이에요. 그러니까 1,300억에 5억이면 굉장한 그런 것들이죠. 같이 하신 분입니다. 네, 저희 프로듀서님. 네. 실제 학교도 경기민요 전공이세요. 이 노래 마지막 노래는 뭐예요? 그건 다 작곡입니다. 그 부분을 못 쓰는데 다 작곡이고, 지금 국악방송에 계시는 분이 작사와 이걸 하시고 감독님께서 곡을 만드셔서.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이 우리의 미학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누군가 와서 구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기본의 모든 게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오기를? 메시아가, 선지자가 와서 나를 심판하고 구원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래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왜 한용운 쌤이 님 기다렸을까? 사실은 그건 왜 그러냐? 불교에 원래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잃고 나서 처음 우리들의 심정을 서양의 기다림의 미학이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시, 노래들이 다 기다림의 미학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근간이 기다림의 미학으로 가지 않고 떠나감의 미학. 우리는 기본적으로 떠나가는 거거든요. 떠나감의 미학을 잘 표현한 가수들이나 시인들이 있는데, 제가 또 그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오늘 그 음악이 아주 배치가 본인이 의도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음악 감독님이 아주 배치가 정교하다 느낌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 제가 술 한잔 먹으면서 음악 감독님 오시면 물어볼 생각입니다. 예. 혹시 이 감동을 다 느끼고 싶어요? 마이크 잡고. 음원을 찾아서 들을 수 있나요? 음원 파일을 보내드려요. 아직은 아직은 음원에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이 무녀도가 아직 OTT로 개봉한 다음에 2년 동안 안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진모양 감독도 계시지만은 역사를 이룬 분이시지만, 지금 이제 한국에서 극장이 큰 작품 위주로 극장에서 활성화되는 것과 작은 영화가 없는 부분과 여러 가지 겹친 게 있는데, 저희가 무녀도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상영을 통해서 관객을 만나다가 OTT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음원 같은 것들이 아직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은 아직 안 돼서, 그렇게 되게 되면 시민대학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일단 같이 오늘 이 안재훈 감독님하고 같이 오신 분들 또 계신가요? 지금 두 분. 학생들도 네네. 계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편에 사실은 감독님이 이렇게 전국을 또는 세계를 다니시는 이유는 다음 영화를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다음 영화를 좀 더 근데 다음에 안재훈 무슨 영화? 그럼 볼 것 같죠, 왠지? 대답이 괜찮으네. 볼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두 편의 영화를 볼 거고, 걱정 마세요. 두 편의 영화를 볼 거고, 그 영화를 짧게 보는 거예요. 5분 동안. 네네. 그 영화 소개를 감독님이 하시고, 영화 본 다음에 자기 캐릭터를 감독님이 그려주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선 마지막으로 꽃다발 우리 안재훈 감독님에게. 고맙습니다. 네. 자, 두 편의 우리가 보게 될 네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독립장편 애니메이션인데,
그 독립장편 애니메이션을 개봉하는 건 불쌍하거나 부끄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관객을 만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아쉬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OTT로 안 가고 있는 무녀들을 미리 보여드리면서 아가미까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작은 영화 운동이 돼가지고 저희가 관객 몇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진모영 감독님 수준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가미는 구병모 작가님의 원작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40대 남자가 삶의 벼랑 끝에서 아이를 데리고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아가미가 생겨서 살아나는데, 그냥 그 작품은 뭔가 대단한 스토리는 없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저는 그 삶을 다시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살아오름은 원래 먼저 만들어졌는데 개봉은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거는 지금처럼 전 세계가 서울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아가미를 먼저 하고 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여러 풍경들 속에서 그 20대 분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잘 담고 싶어서 만든 작품이어서 한번 먼저 봐주시고 나중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